호우 시절. 이 2년의 그 연인 관계라는 거는 참 되게 절대 짧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긴 관계고 되게 밀접한 그런 연인의 관계로까지 이제 갔다가 온 건데 네. 이 기억을 지운다는 게 물론 나중에 이제 이 라쿠나 얘기도 하겠지만 이 기억을 지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영화의 어떤 SF적인 요소를 좀 이제 상징하고 있는 건데 와, 이렇게 깔끔하게 기억이 지워지는 게 되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렇죠. 이 영화는 지울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시작하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이 영화가 좀 어려웠던 이유는 네. 이게 어디까지가 가정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이 그쵸. 라쿠나사가 하고 있는 행각이 네. 이게 가능한 게 정말 사실이야 뭐야 이걸 전 처음에 몰랐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 정확한 거 그렇게 네.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어디까지가 이 영화가 네. 이야기하려는 메시지를 전 처음 봤을 때는 잘 캐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서 다시 조금씩 이거 정말 전제가 깔려 있었던 거구나. 네. 기억을 지울 수 있다는 거구나. 라는 처음엔 계속 의심하면서 봤어요. 맞아요. 한 40분을. 예, 물론 이제 그래서 되게 현실적으로 아까 그 개관글에서도 이게 인간이 만든 기술이다 보니까 완벽하지는 않은 이제 포인트들이 있는 건데 네. 그런 완벽하지 않음에 대한 암시도 약간 나오긴 하는 게 이제 저는 이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하필이면 클레멘타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주제의식으로까지 연결된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이 조엘이 클레멘타인을 처음 만난 장면을 보면 제가 알기로 이 노래는 거의 뭐 미국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노래를 우리도 다 알죠. 네, 클레멘타인이라는 노래를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노래가 뭐야? 뭐 이렇게 계속 뭐 마치 간첩 너 간첩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클레멘타인은 되게 황당해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관객들도 처음으로 뭐 어떻게 저 노래를 몰라? 맞아. 네,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주인공의 이름을 클레멘타인으로 설정한 그게 일종의 암시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기술이 정말 완벽하게 이 연인 클레멘타인만 삭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클레멘타인이라는 노래까지 엮여 있는 게 같이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이 이름을 그래서 클레멘타인으로 설정하고 이건 되게 제가 생각하지 못한 시선. 그 노래에 대한 언급을 넣은 게 사실은 이 또 감독의 의도가 좀 들어 있는 게 아닐까. 불완전한 기술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이 영화가 초반부에 어떤 로맨스 영화의 문법을 조금씩 넘어가면서 약간의 SF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합니다. SF적인. 네. 왜냐하면 이 영화에는 조쿠나가 아니고 라쿠나라는 회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 언어 유희를 되게 많이 미시더라고요. 저희가 이게 회의랄까 이런 걸 하면서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한 번도 안 웃어주더라고요. 들으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라쿠나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잃어버린 조각들이라는 뜻이래요. 진짜.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거 되게 그렇구나. 네,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라쿠나가 마치 잃어버린 조각들을 찾아주는 회사인 것 같지만 지워버리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잃어버리도록 그치. 도와주는 회사인 거죠.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러네요. 클레멘타인이 2년 동안 지금 조엘의 기억을 지워버렸고 또 근데 그거를 알게 된 조엘도 기억을 지워버린 그런 상태에서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클레멘타인은 저는 뭐 이렇게 홧김에 지웠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레코딩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고 존재가 부정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엘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이 바뀌어가는 모습이 싫었기 때문에 클레멘타인이 어쨌든 기억을 지운 거고 조엘은 정말로 뒷박을 한 거죠. 뒷박 맞아요. 전문 용어 나왔네요. 괘씸해서 홧김에 정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갑자기 삭제를 하게 됐었던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조쿠나 씨는 혹시 이런 기억을 지우고 싶을 정도로 힘든 사랑의 기억이 있었나요? 힘든 사랑은 기억하는데 기억을 지우고 싶지는 않아요. 설령 이런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으로는 지우고 싶지 않아요. 저랑 관점은 좀 비슷하시네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는 20대 시절에는 그냥 좀 몇 개는 지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들이 맞물리는 또 이 영화 아까 그분인데 그분과의 마무리인데 찐했네요. 좀 몇 개는 좀 지우고 싶다. 왜냐하면 나도 너무 부끄럽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조엘이 되게 신중한 인물일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오히려 충동적으로 지은 거고 그러네 진짜. 클레멘타인은 되게 자유분방한 인물이지만 또 막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조엘이 되게 의심하잖아요. 너 아무 남자하고나 막 노는 거 아니야? 근데 자고 오는 거 아니야? 뭐 네. 이런 얘기를 하죠. 클레멘타인은 나 절대 그러지 않아. 저도 클레멘타인이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의심들이 교차하면서 사실은 클레멘타인이 오히려 더 신중하게 기억을 지우는 작업에 들어간 그런 모습도 이 캐릭터들의 재미있는 교차 지점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그 라쿠나사가 이제 기억을 삭제하는 작업을 하는 그렇죠. 뭐 병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일종의 그렇죠. 뭐 회사잖아요. 네. 그런 그곳은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지우는 거예요? 일단은 거기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하는 직원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작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조크나 씨에 대한 기억을 지우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제 조크나 씨와 관련된 저희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이나 몇 개 안 되겠죠. 근데 몇 개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관련된 조크나를 연상시키는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뭐 군복이나 이런 거. 그렇죠. 군번 줄이라든지 다 바리바리 싸들고 라쿠나사를 찾아가요. 회사가 좀 허름해요. 되게 좀 막 숨어 있어요. 여기를 일단 물건을 싸들고 가면 이 물건들을 이 직원들이 하나하나 저한테 보여줘요. 그러면 저의 뇌를 스캔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실시간 뭐 MRI 같은 걸로. 그래서 이 물건들을 봤을 때 저의 뇌에 어디에서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스캔해서 이제 조크나 씨가 저의 뇌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싹 한번 지도를 그리는 거죠. 기억 회로를 작성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저는 어느 약속된 시간에 그냥 평소에랑 똑같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이 라쿠나사의 직원들이 마치 좀도둑처럼 저희 집으로 몰래 잠입해요. 이게 되게 작업 방식이 좀 웃겨요, 얘네들이. 맞아. 그래갖고 진짜 그래. 자고 있는 저의 머리에다가 이게 뭐 기계 같은 거를 설치해가지고 네. 이제 또 물론 약간 더 잠이 깊게 들도록 하는 장치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기억을 삭삭 지우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싹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되게 이제 라쿠나사의 직원들도 나와요.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저도 오랜만에 다시 이 영화를 보니까 생각보다 이 조연급 그 배역으로 나온 배우들이 되게 짱짱한 거예요. 네. 일단 스탠이라는 아저씨가 하나 나오는데 이 사람 요새 많이 보던 맞아요. 그 이름 뭐였죠? 마크 러팔로. 네. 지금 마블에서 헐크 박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찌질한 젊은 시절. 네, 맞아요. 전 세계적인 어떤 스타덤으로 올랐는데 그 사람의 정말 옛날 어떤 흑역사 같은 느낌의 맞아. 그런 영화가 있고. 맞아. 그다음에 이제 하워드 박사라는 이 기억 삭제 어떤 기술 보유자, 그 명인 박사가 한 명 나오고. 근데 이제 이분이 뭐 이런 거는 특허 이런 건 없나 봐요. 뭐 경제 사정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 또 처신을 똑바로 못 해가지고. 그거 아세요? 이 사람이 그 톰 윌킨슨이라는 배우래요. 네네. 혹시 이 사람 많이 본 적 있어요? 얼굴은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느 작품에 나왔는지는 뭐 악역 같은 걸로 몇 개 나왔었나? 악역으로 많이 나왔었고 제가 작년 말에 12월인가 버든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어요. 네네. 되게 잘 만든 작품인데 거기서도 역시 뭐 어떤 백인 우월주의자의 악역을 맡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나왔냐면 원우 씨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폴리에 나와요. 아 진짜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폴리에서 전혀 몰랐어요. 택시 기사입니다. 아 이폴리의 택시 기사는 누군지 알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씬스틸러잖아. 맞아요. 아 그렇구나. 제가 이분을 한번 찾아보다가 보니까 뭐야? 그래서 이폴리 나왔어? 이폴리의 택시 기사. 그렇구나. 어떤 모든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택시기사. 그렇죠. 맞아. 영화 역사상 가장 중요한 택시기사. 그래서 제가 되게 반갑게 봤었습니다. 네. 근데 이 하워드 박사는 이제 영화 안에서는 뭐 악역은 아니지만 약간 처신 똑바로 못 해가지고 그 이제 부인한테 손절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부인한테 손절당하는 그 이제 계기를 제공하는 메리라는 이제 리셉션 여직원이 나오는데 네, 맞아요. 이 역할을 커스틴 던스트라는 배우가 했더라고. 이분은 근데 이 당시에도 이미 굉장히 핫했던 분이죠. 뭐 브링이도 맞아요. 영화도 있었고, 뭐 저도 봤었고, 뭐 스파이더맨이 뭐 이분 작품 중에서는 제일 대중적으로 그 메리 제인 역할을 해서 인기를 끌었던 굉장히 뭐 인지도가 이미 올라가 있던 상태였던 거고. 사실 뭐 커스틴 던스트가 맡은 메리에 대한 역할은 저희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극단적인 어떤 어떤 변화가 좀 있는 인물이고 뭐 스탠이라는 사람을 좀 얘기를 해보면 마크 러팔로가 연기한 것 이상으로 사실 이 사람이 의미하는 바가 좀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조연들은 결코 역할들이 작지가 않아요. 맞아요. 각자가 다 의미가 있는데
아까 제가 조엘이랑 그 클레멘타인을 네. 특히 조엘 같은 경우는 되게 오디너리 피플로 네. 설명을 드렸잖아요. 스탠은 또 다른 의미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스탠을 좀 부각해서. 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되게 일에 집중하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별로 직업 윤리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맞아요. 실제로 보면. 맞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좀 발견하게 되는 건 되게 소극적 책임주의예요. 절대 다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우리가 얼마든지 빠지기 쉬운 함정의 모습이고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책임감은 있는데 네. 그 범위가 매우 좁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자기는 딱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관료주의의 어떤 느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본인에게 책임은 별로 없다. 책임을 축소시키는 사람이고 네. 더 깊이 들어가면 본질은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눈앞에 내 책임만 네. 딱 까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을 보면서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부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연상되는 네. 거예요. 악의 평범성. 그렇죠. 악의 평범한 악의 모습. 네. 근데 얼마든지 스탠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친일파라든지. 네, 저는 그 시대 때를 우리도 식민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다시 돌이켜 보면 네. 내가 그렇게 독립운동가들처럼 강고한 정신 세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긴 정말 쉽지 하죠, 않잖아요. 정말. 아주 양심적인 얘기지만. 네. 그래서 제가 뭐 지난 방송에서는 아키바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네네. 했는데 아키바가 못 돼도 유정원이 못 돼도 최소한 스탠은 너무 쉽게 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스탠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좀 깨어 있어야 한다. 재밌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스탠을 발굴해 줄 줄은 몰랐다. 좀 그랬었고 조금 더 나아가서 네. 그 패트릭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맞아요. 사람도 사실 되게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긴 한데. 네. 이 인물도 되게 얼굴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뭐 어디 나왔던 거죠? 그 일라이자 우드라는 배우인데 네. 반지의 제왕에 나왔던 그 유명한. 맞아. 저희가 초롱초롱한 눈망울인데 네.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서 그 정말 반지의 제왕의 중심 인물이 네. 프로도를 연기한 인물이 맞아요. 여기에서는 완전히 이제 좀 그 반지의 제왕과는 정반대 같은 느낌인 거죠. 멘탈리티가 완전히 없는 사람이죠. 네. 아예. 그래서 이 인물은 저희 근데 이거 약간 스포 같은 느낌인지 모르지만 저희 반지의 제왕 지금 저희한테 되게 그렇죠. 묵직한 있죠. 뭔가.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감히 막 뭐 다음 달에 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 방송이 끝나기 전에 뭐 가능하다면 저희가 뭐 이거는 조금 있다가 네. 그 아예 네. 시간이 되면 지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목록들을 약간 타임라인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저희 그 왜 마블 영화들도 뭐 몇 월에 개봉하고 부끄러워. 이런 거 있는데 저희 60명 돌파했어요. 저희 다음 작품은 뭐다 이렇게 너무 가소로운데 진짜 이렇게 가소로울 수가 있나? 근데 저희 그렇게 한번 해서 그냥 또 한번 또 웃음의 계기를 마련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이 패트릭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패트릭이라는 인물은 뭐 이 사람이 연기한 내용의 구체성은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더 나올 것 같고 저는 뭐 계속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탠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더 이렇게 더 정신이 빵꾸난 거지.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예 다른 종자일 거냐. 이 도덕성이 마비된 정도가 더 심한 거예요. 패트릭은. 네. 그래서 그리고 패트릭은 도덕성의 마비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발굴할 부분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긴 한데 아예 직업윤리가 결여된 수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뒤틀려 버린 거야. 네. 왜냐하면 이 패트릭이라는 인물이 그 조엘이 2년간 쓴 일기장을 원래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클레멘타인을 보고 반한 거예요. 한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클레멘타인과 조엘이 사귀었다는 걸 알고 이 조엘의 2년간 기록된 일기장을 입수해서 이제 클레멘타인에게 거기에 이제 쓰여져 있는 그런 클루들로 그 증거들을 취합해서 클레멘타인에게 접근해서 이득을 취하는 연애까지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맞아요. 네.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조쿠나 씨가 이렇게 분개하고 있는 모습을 그러니까 직업윤리가 아예 뒤틀려 버린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스탠 같은 사람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 패트릭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잠깐. 너무 사회적으로 생각했네요. 아니요. 되게 이런 게 바로 발굴의 포인트인 거죠. 저희 방송에서 할 수 있는 되게 마음의 내비게이션을 얻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레멘타인이라는 사람에게로 향하는. 그쵸. 근데 뭐 저희가 이걸 보면서 이제 조쿠나 씨의 방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양심이 찔리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지도를 내가 얻었다면 와, 그걸 내가 정말 컨닝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도 좀 되게 솔직한 얘기인 다른 건데. 문제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근데 그렇기는 한데 근데 또 이 영화의 재미있는 부분은 이렇게 패트릭이 마음의 지도를 가지고 클레멘타인한테 접근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죠. 그렇죠. 이 얘기를 나중에 저희가 좀 더 다뤄볼 생각이긴 한데 네. 그런 얘기들로 일문 소개를 한번 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메리에 대해서도 약간의 더 얘기가 더 있나요? 메리는 뭐 뒷부분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뒷부분 얘기해요. 네. 왜냐면 안 들어주실까봐. 네. 그래서 그 영화에서 좀 밉상이지만 네. 이거 그만큼 커스틴 던스트가 연기를 잘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 배우 별로 안 좋아했어요. 되게 예쁘지도 않고 제 기준에서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예쁜지도 잘 모르겠고 왜 이렇게 좀 인상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인상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네. 근데 왜 뭐 이렇게 계속 스파이더맨에서도 왜 스파이더맨이 쟤한테 목을 매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던 이입이 잘 안 됐던 배우인데 근데 연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느꼈었고 뭐 살짝만 말씀드리면 되게 위선적인 부분이 좀 있고요. 여기 그렇죠. 이 영화에서 나오는 거 내로남불이 좀 있고요. 근데 직업윤리도 그렇게 충실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키포인트를 그렇죠. 영화의 물줄기를 아주 틀어버릴 수 있는 부분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얘기는 이따 저희가 저희 명물 코너인 이것만은 놓칠 수 없다 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이것만은 놓칠 수 없다라는 코너명 지금도 너무 좋은데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고 나서 이 발골이라는 표현이 그 조쿠나 씨가 이거를 생각해내신 거잖아요. 그 뭐 댓글창을 보면 댓글 만능주의자니까 저는 댓글에도 보면 이것도 발골해 주세요라는 표현을 이제 맞아요. 써주실 때 너무 저는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쵸. 저희가 그냥 고안한 표현을 함께 사용해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반가운 마음에 이것만은 놓칠 수 없다를 뭔가 그런 뼈다귀랑 관련된 그런 이름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그것도 좋겠네요. 이것만은 삼킬 수 없다라든지 이것만은 뱉어야 한다라든지 뭐 발골이랑 관련된 혹시 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모든 걸 댓글로 다 미뤄. 뭐 없나요, 여러분? 60명 됐다고. 네. 60명 중에 한 분이라도 있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해봤는데 저는 이 이터널 선샤인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는 사실 뭐 약간 알려져 있는 이터널 선샤인의 뭐 떡밥이랄까 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이 클레멘타인의 머리 색깔, 머리카락 색깔이 영화의 전개 방향에 따라서 되게 다채롭게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개성이 넘치는 그 색깔들인데 이 머리 색깔을 보고 이 영화의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다는 말도 제가 언뜻 들은 것 같거든요. 혹시 조쿠나 씨가 이걸 통해서 뭔가 발굴하신 부분이 있나 해서. 저는 이 머리색이 의미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봐요. 좀 전에 원우 씨가 말씀하신 영화 장면에 대한 시간의 구분, 그걸 안내해주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기억을 지우기 전에, 그러니까 원래 아주 본래적으로 조엘과 클레멘타인이 그냥 사실적으로 제일 먼저 만났던 때에는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그렇죠. 클레멘타인의 머리 색깔이 그린 컬러고요. 조엘과 사귀고 있는 동안 애는 오렌지 컬러가 되고요. 오렌지 핑크 뭐 이런 색깔이죠. 그리고 조엘과 헤어진 다음에 다시 만나는 때 있잖아요. 패트릭을 만나고 있던 그러니까 영화의 시작점.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이제 블루 루인 색깔이라고 해요. 맞아요. 블루 루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기능적으로 이 영화가 워낙 현재와 과거를 복합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복잡한 장면을 구분하기 위해 뭐 원우 씨가 이야기한 포인트일 거예요. 그게 이제 구분하는 용도다, 기능적인 용도다. 라고 볼 수 있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이건 저의 생각에서는 저는 이제 본질과 포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아니요, 너무 좋아요 지금. 영화 초반에 이 두 사람이 기차인가 뭐 전철인가 어쨌든 그 수단에서 만났을 때 헤어 컬러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조엘은 뭐 색깔이란 건 뭐 단순하다 뭐 몇 시까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클레멘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밍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 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본질과 명명의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본질과 네이밍의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이제 클레멘타인인데 네. 이걸 조금 더 이 사람들의 상황과 결부시켜 보면 네. 기억을 지운다는 거는 네. 뭔가를 빼내는 것으로 생각하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네. 본질을 변형시킨다는 점에서 보면 리폼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쿠나의 행위는 전 리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클레멘타인이 원한 것은 자기 자신을 찾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자기 자신을 조엘과 만나면서 변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싫어서 네. 나를 찾고 싶어서 기억을 삭제한다는 건데 네. 라쿠나가 의도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즉 기억의 의도적 왜곡이나 네. 변형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클레멘타인이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명명보다 본질이 중요한데 자꾸만 우리가 포장에 명명에 천착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헤어 컬러 하나로 어떤 존재를 규정한다는 거는 뭐 좀 무리지만 네. 자꾸만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벗어 던지는 게 네. 더 본질에 가까이 가는 행동이 되는 것 같다는 거죠. 겉보기에 현혹돼서 어떤 본질까지 너무 예단하는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본질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해석하는 부분이고. 네네. 그래서 클레멘타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니즈와 라쿠나의 치료법은 사실은 올바른 치료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찾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 자기 자신을 변형시켜버리는 방향으로 갔고 그러다 보니 클레멘타인이 혼란을 겪게 되는 그렇죠. 부분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참신한 해석인데요. 이거는 전 이런 해석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다행이네요. 네네. 좀 참신하면 좋으니까. 네. 그래서 기억과 망각이 계속해서 뭐 제가 공방전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네. 조엘 안에서 계속 그런 역할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이 전개되는데 그래서 공들이가 이야기하는 건 블루루인이냐 오렌지냐 그린이냐가 구분해서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고 조엘을 그렇게 바라보는 과정으로서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야 여러분들 이 해석은 클레멘타인의 머리 색깔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정말 처음 봐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는 좀 다르면 일단 좋아요. 좋은 게 아니어도 맞지 않아도 이터널 선샤인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그 글과 뭐 전 글을 예전에도 쓴 적이 있어요. 이터널 선샤인에 대해서는 뭐 10몇 년 전에. 네. 근데 방금 이런 해석은 정말 처음 저는 아주 참신하게 감사합니다. 바라봤습니다. 네. 일단 저는 뭐 내용의 충실성보다 참신성이 있으면 일단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일단 저희는 그렇게 해서 뭐 얄팍한 놈들인데 그 무리수로도 좀 던져야 돼요. 근데 저희가 워낙 의심이 많은 존재다 보니까 맞아요. 무리수를 못 던지는데 이번에는 무리수가 아니면서 대단히 참신한 방향으로 아주 저는 잘 발굴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